네, 경제를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저희가 1부에서도 홈플러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마트 2위잖아요. 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밟으면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네, 시장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일부 막혔습니다. 예. 협력사와 입점에 있는 점주들은요,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 단기 채권에 투자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MBK 파트너스라는 회사던데 뭐 어떤 회사인가요? MBK는요, 김병주 회장이 2005년에 토종 사모펀드를 표방해 만든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아하. 막대한 자금력을 토대로 기업을 사들인 뒤 다시 매각해 차익을 얻으면서 급성장했는데요. 예. 현재 MBK 운용 자금은요, 약 310억 달러, 우리 돈 45조 원으로 동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평가는 엇갈립니다. 굵직한 M&A로 국내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조 조정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MBK의 경영 방식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갖고 있는 자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차익 매수 방식 때문인데요. 홈플러스가 바로 그 예에 해당합니다. MBK가 2015년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홈플러스를 인수했는데요. 대금 중에 이 4조 3천억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했습니다. 예. 사실상 차입금 상환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떠넘긴 거죠. 이 홈플러스는 알짜 점포 20여 개를 팔면서 4조 원 넘게 빚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점포 확장이 아닌 구조 조정이 계속되면서 홈플러스의 경쟁력은 떨어졌고요. 수익성도 점점 악화된 겁니다. 그러면 홈플러스 말고도 MBK를 거치면서 경영이 악화된 그런 기업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딜라이브, 네파, 그리고 영화 엔지니어링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인 이 영화 엔지니어링은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다가 홈플러스처럼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친 뒤 매각됐습니다. 또 케이블 TV인 딜라이브도 실적 악화로 채권단 관리 중에 있고요.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역시 MBK 파트너스에 넘어간 뒤 실적 악화에 빠졌습니다. 이를 두고 MBK가 치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체질 개선이 아니라 문어발식 인수를 남발하면서 수익 실현에만 급급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예. 현재 MBK가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만 20여 곳에 달합니다. 20여 곳에 달한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기업 사냥이 나섰다는 얘기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CJ 제일제당의 이 바이오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CJ 바이오는 그린 바이오 시장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매각가만 6조 원에 달합니다. 예. 홈플러스 사태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이 조단위 빅딜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MBK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와 동시에 MBK는 적대적 M&A 방식으로 고려아연 인수도 추진하면서 반년 가까이 경영권 분쟁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MBK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MBK 김병주 회장이 사죄를 출연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맞습니다. 지난 16일 사죄 출연을 발표했는데요. 규모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김병주 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출석할 때까지 고발과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홈플러스가 이 기업 회생 신청 전에 채권 발행을 늘렸다. 이것도 논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 자금 조달 수단이던 이 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 발행이 유독 지난해 말부터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요, 1,518억 원으로 최근 2년 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이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만약 이를 인지하고도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라면 과거 동양그룹 사태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를 부탁해는 MBK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